환경연구원의 강태구라고 합니다. 이번에 뭐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그래서 사실 좀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아닌가 싶고요.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로 힘들긴 하지만 이전에는 또 미세먼지로 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제 또 방사능 오염수로 또 고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하셨던 걸 좀 그러니까 개념적인 용어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.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맞는 표현인지 아니면 방사능 오염수가 맞는 건지 그냥 어떤 분은 원전 오염수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다 그냥 혼용돼서 쓰는 건지 원전하고 방사능 이건 또 같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표현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. 제 이번 이 세션에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대내적인 노력들을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고, 그래서 뭐 저도 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관련된 노력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마 이제 이번 한 가지 뭐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아마 지방연구원들 간에 이런 뭐 이게 이제 뭐 방사능 오염수인가요? 후쿠시마 같은 오염수든 제목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.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런 그 지방 연구원들 간에 이런 좀 뭐 비상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협의체들을 구축해서 꾸준하게 이게 장기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좀 1년에 한 번씩이든 계속 좀 여론을 환기하고 내부적인 논의들을 좀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1세션에서도 아마 좀 그런 논의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뭐 이성호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좀 이제 드리면 사실 이게 국가 간의 환경 문제라는 게 사실 특히 갈등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죠.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들이 아마 이성호 박사님 보고서에서도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약간 그런 뭐 느슨한 식의 형태라도 좀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동남아 같은 경우도 이 연무 문제로 인해서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. 그래서 그 아세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동남아 초국경 뭐 또는 월경성 뭐 이런 그 연무 오염 협정들을 2002년에 체결을 했는데 실제 가해자인 국가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비준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비준을 하면 이제 동남아 월경성 이런 연무 오염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 국가 간에 이런 위반을 했을 때 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게 사실 국제법의 가장 큰 맹점이긴 하죠.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런 연무 상황들이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국제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들이 많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국가 간의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한다면 사실 언론에 일시적으로는 주목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소송으로 가거나 이러면 이제 뭐 피해 사실 입증 아까도 이성호 박사님께서 잠깐 하셨지만 뭐 그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 뭐 이런 것들 다 피해자가 해야 되는 그래서 소송도 사실 지난하고 승소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법이나 이런 부분 물론 이제 그게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좀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건 한중 대기 오염 문제들을 겪으면서 좀 그 부분들을 조금 교훈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들었던 생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전적 대응이 정말 필요하다.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그러니까 소위 뭐 중국발이든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오는 미세먼지라는 것이 1, 2년에 그 당시에 딱 2018년, 19년 심각했던 건 아니거든요. 실제로 그 이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경고가 되어 있었고 나왔었는데 사실 이 신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방기하고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쏟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뭐 이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류라는 게 이제 앞으로 뭐 내년이든 언제 되면 계속 한 3년, 5년 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이 될 거고 그거를 30년간 계속 좀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적인 영향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두 번째는 좀 감정적이고 책임론적 대응보다는 좀 차분한 대응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한중 미세먼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아쉬웠던 점들 중에 하나는
중국 책임론을 얘기함으로써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여론을 단결하고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했지만 이 협상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는 기회들을 저는 놓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. 그래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한테 뭐 우리가 가서 막 따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과학적으로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이 문제들이 한중 간에 있어서 좀 많이 삐그덕거렸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,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책임론을 갖고 사실 이런 후쿠시마 이런 뭐 오염수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 의해서, 그러니까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긴 하지만 사건이고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걸 책임론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또 국가적인 감정으로 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요원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들어서 조금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활용하는 것들,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국내적으로 좀 활용한 측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,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좀 경계해야 되고, 뭐 아까 과학적 자민석 그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과학적 데이터 축적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협력, 소통 협력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좀 국제 사회에서 이제 뭐 이제 공론화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, 뭐 일본도 사실 시민사회가 상당히 양심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좀 잘 협력을 하고, 그래서 이런 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, 그런 좀 이러한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고민이 아마 이성호 박사님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다 있을 것 같긴 한데, 그냥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지자체 협의체라는 것이 있고 각 지자체들이 다 주요 국가들과의 자매 결혼을 맺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어디랑 맺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뭐 아까 여기 있었던 뭐 부산, 제주도, 뭐 경기, 뭐 이런 울산 여러의 연구기관들과,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일본의 그런 지자체를 같이 할 수 있는 좀 어떤 그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좀 만들어낸다고 한다면, 그래서 지자체 협의체에서,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 협의가 한국의 전체 지자체 협의체가 아니라 그 주요 국가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플랫폼을 좀 만들 수 있다면, 그래서 그걸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론을 환기하는 방법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민석 연구원님께서 이제 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, 여기에 좀 잠깐 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, 표현이. 그래서 결론 부분에 보면 그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 농도가 검출될 가능성은 현재로 낮다라고 하는 게, 이게 그러니까 방사능이 이제 오염수를 배출해서 3년 4년 후에 이게 검출이 안 된다라는 건가요? 아니면 지금 당장은 없다라는 말씀인 건지, 잠깐 이게 자칫 표현을 잘못 쓰시다 보면 오해 소지가 좀 있겠다 싶어서요. 이게 그 제가 좀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적절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